네, 안녕하세요. 퍼즈입니다.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아침에 뭐 떨어지길래 제가 긴급 라이브를 켤까 하다가 네. 볼벤 하단선 뚫고 떨어지면 켜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사실 그냥 예상된 범위 내여서 네, 그쵸. 그래서 그냥 뭐 전체적으로는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볼린저 밴드로만 따지면은 이제 중심선을 뚫고 떨어졌어요. 그래서 중심선을 지지받는 게 사실 제일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네. 근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횡보할 건 알고 있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 중심선 기점으로 하단선, 상단선, 하단선 근처까지 왔는데 전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지면 터치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. 네. 그래서 일단은 횡보 추세다.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횡보 추세가 요때도 횡보 추세, 그다음에 요때도 횡보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길게 횡보할 것 같진 않은데, 네. 예, 근데 일단은 횡보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하단선 터치하면 일단 중심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. 그 다음에 중심선을 뚫으면 여전히 횡보. 예, 근데 중심선 못 뚫으면 하락 추세 염두에 둬야 된다.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 이제 PPI 발표가 났는데 PP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네. 그 괜찮게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, 쉽게 말하면. 그렇죠.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.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됐다. 가 요 CM이 패드워치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어제보다는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대신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, 이건 언제냐면 10월달까지 기준이에요. 9월달까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9월달까지 봐도 현상 유지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유지고. 잘 안 보이시는구나. 근데 뭐 그냥 대충 보세요. 네, 뭐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PPI가 발표가 나자마자 금리 인하를 연준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고,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네, 11시쯤. 비트코인은 좀 올랐는데, 네, 근데 이제 바로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,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PPI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라는 거지 지금은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왜 달러가 이렇게 되냐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. 예,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다. 예, 요런 의견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약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이기도 합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사시 상황이 되면은 달러를 좀 살려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금은 왜 올랐냐라고 하면 이제 달러도 챙기고 금도 챙기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원래는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. 해서 오히려 지금은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약간 달러의 대체 자산 역할을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요 얘기가 이해가 안 계시는 분들은 불장 대비 특강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크게 문제는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냥 뭐 걱정할 정도까지 하락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치? 그렇죠. 뭐 반등을 할 때 어디까지 반등을 하냐를 봐야 되는 문제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락 파동 카운팅은 너가 설명해 볼래? 일단 저는 지금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건 1시간 봉인데 저게 지금 C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야? 네, 1시간 봉으로 이걸 지금 C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C 진행 중이라고 봐도 사실 거의 끝났잖아. 1, 2, 3, 4, 5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.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10만을 다시 한번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갈 수 있겠죠.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, 그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 중심을 뚫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ABC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ABC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ABC가 끝났고 1, 2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. 네, 저는 그렇게 보자니 상승 파동에 엘리엇 파동이 깔끔하게 얘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. 네. 네. 근데 얘는 어떻게 봐도 좀 깔끔하지 않긴 했었잖아. 네. 해서 뭐 요런 상황이다. 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요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, 네. 얘가 요 아래로 떨어지면 A, B, C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, 네.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최대한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면 한 10만 정도? 꼬리를 달고서라도 한 10만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? 네.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. 그렇죠. 네.
저는 제일 짜증나는 건 도미넌스예요. 아,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랑 말랑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비트는 횡보하면서 알트코인 폭발하는 게 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조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.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1, 2, 3, 4, 5가 너무 깔끔하게 돼서 네. 여기서 얘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새로운 파동 시작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확장 이후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는 게 1순위,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, 아마 자산은 좀 많이 줄어들으셨겠지만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실 테니까 저도 그렇고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불장이 끝났냐,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이냐 하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 할 얘기 있나? 아니요.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스라엘 입장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. 이란이 이제 막 핵을 만들려고 하려는 느낌이 왔나 보지? 뭐 정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. 뭐 그거는 이스라엘 자체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.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참고하시고, 그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요게 진짜 중요한 상황인 거고,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엔 글로벌 M2가 풀리느냐, 네. 요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. 글로벌 M2가 풀리는 게 꺾일 것 같진 않아. 꺾이기는 어렵죠. 아무래도. 꺾일 것 같진 않고,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덜 하거나 좀 천천히 한다, 요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, 그게 좀 반영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